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알고리즘은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가 우리가 정보 기술이 뭐라고 하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라는 본질은. 데이터가 없으면 정보 기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저희들이 뭐를 해요? 사실은 프로그램 단순하게는 if된, else, select문, for문, looping 이렇게 돌리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비즈니스 로직, 요구사항,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다른 알고리즘이죠. 조금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익혀놓으면은 사실은 코딩을 하는 데 능력이 향상이 돼요. 코딩하는 능력이.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걸 가르치기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부터는 나름대로 이쪽에 알고리즘을 배워놓으면은 IT를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외국에 나와서 IT를 하려고 한다면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외국에서는 IT 개발자 할만해요. 과거에 한때 외국에 나간 개발자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이 있었죠. 한국이 워낙 이제 후디니까.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불만사가 딱 하나요. 맨날 마치고 6시간 집에 밖에 갈 곳이 없다. 술이라도 먹어야 돼. 술 먹을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근에서 12시에 끝나도 술 먹을 날에 가서 술 먹어야 돼서. 알고리즘의 정의를 한 번씩 보시고요. 알고리즘의 요건입니다. 입력이 있으면은 출력이 있는데, 굳이 입력은 있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속에서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력이 없으면은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해서 정확한 출력을 생성해야 되고, 특히 컴퓨터에서 돌기 때문에 유연해야 됩니다. 무한노통에 빠지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돌기 때문에 반드시 컴퓨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해요.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가 정확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의 요건입니다. 알고리즘을 표기할 때는 문장을 쓰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말씀드린 니모닉스 언어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수도 코딩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간단하게 로직 얘기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것도 일종의 수도 코딩.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기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의 성능 및 복잡도입니다. 그 알고리즘의 성능하고 복잡도인데, 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공간적 자원을 얼마큼 쓰느냐,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공간적인 거는 옛날 같으면은 메모리도 없고 뭘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었죠. 또 데이터가 워낙 많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가 메모리를 스택 공간이 됐든 구성 공간이 됐든 예를 돌리가 명령어가 됐든 이런 것들, 배열 이런 것들을 얼마큼 사용하냐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냐인데, 시간적인 거는 우리가 사사사가 이제 체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또 CPU가 발전하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CPU가 발전하든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간 대신에 얘가 연산 횟수가 얼마큼 걸리느냐, 그걸 가지고 통상 복잡도를 계산합니다. 얘가 연산 횟수를 몇 번을 하냐. 그래서 공간적 자원에서 공간적 복잡도, 고정 공간이나 가변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자원을 얼마나 쓰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행 시간하고 연산 횟수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연산 횟수가 많으면은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단지 CPU의 속도에 따라서 그 실행 시간이 가변적이긴 하지만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일정 경우 복잡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 말은 연산 횟수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똑같이 1초 걸린다, 똑같이 100초 걸린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연산 횟수가 어떤 조건에 주어진 입력 항목에 대해서 일정하다. 그래서 시간 쉽게 가지고 크기가 n이 되는 데이터를 구할 때는 뭐죠? 들어온 개수만큼 연산을 하게 되죠. 100개 들어오면 100번을 해야 되고, 1000개 들어오면 1000번 해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n이죠. 여기 순차 검색은 일정 경우 복잡도라는 게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순차 검색은. 왜냐하면 베스트 케이스하고 워스트 케이스가 다 있기 때문에. 순차 검색은. 순차 검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게 재수가 가지고 맨 앞에 있으면 뭐예요? 베스트 케이스가 될 거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맨 끝에 있거나 혹은 그 데이터가 없거나 하면 뭐예요? 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복잡도는 때에 따라서 최선경 복잡도하고 최악경 복잡도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평균 경우 복잡도입니다. 평균 실행 시간, 뭐 순차탄 시간 복잡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차탐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순차탐색 같은 경우 첫 번째 있으면 연산횟수를 한 번일 거고 두 번째까지 다시 두 번일 거고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n-1번 n번이 넣게 되죠. 그럼 얘의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1부터 n까지 평균은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얘에 대해서 평균이니까 n으로 나누면 2분의 n 플러스 1 평균이. 그러니까 대수인 거예요. 중간쯤에 찾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짜냐에 따라서 이런 검색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뭐 트리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검색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차 검색 같은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항목의 위치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런 복잡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이제 비고, 뭐 오메가, 세타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아무리 빨라도 얘보다는 클 수 없어.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연산 속도야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얘는. 그게 비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 표현상에, 제가 표현상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나빠도 얘보다는 더 나쁘지 않다는 의미예요. 얘가 비고가.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뭔가를 수행해도 얘보다는 항상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얘보다는 좋다는 의미죠. 그럴 때 우리가 비고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정렬이나 이럴 때도 보면은 저희들이 비고를 가지고 표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인데요. 얘는 아무리 좋아봐야, 거꾸로 아무리 좋아봐야 얘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어요. 얘보다 나쁘면 나빴지. 아무리 좋아봐야 얘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해서 계속 더 위로 더 나쁘면 나빴지. 좋아봐야 얘보다는 더 좋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오메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비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떤 복잡도가 있으면 얘가 상하는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더 좋을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더 느린 그렇게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 그래서 늦어도 gn, 빨라도 gn의 상수배. 여기서 중요한 이상이 없이 있는데 항상 여기 상수배가 들어가요. 상수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고는 그 시간적 성능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네? 비고요. 네. 여기 이제 시간적 성능인데 나빠고라고 표현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는데 오메가는 시간적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보다 빠르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빠르다 늦다가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 성능입니다. 시각적 성능이니까 어떻게 이해되시는 것 같고, 나쁘다는 시간적 성능이 나쁘다고 하면 얘는 기구는 연산의 횟수로 따지면 시간적 연산의 횟수잖아요. 연산의 횟수로 따지면 아무리 그 연산이 많이 횟수가 되더라도 얘만큼은 연산을 횟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적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좋아지고. 네,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연산 횟수가 얘보다는. 그래서 얘라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아무리 나빠도 얘보다 더 나쁘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산 횟수가 얘보다는 적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표현한 것보다. 그러니까 더 나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는 이제 그 반대고. 연산횟수가 이거는 얘보다는 무조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메가는. 얘보다는 연산횟수. 얘가 한 번이라면 얘는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그런 식의 표현이. 연산횟수가 적고 속력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비고라는 게. 연산횟수로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적다. 속력으로 봤을 때는 더 좋다. 비고하고 오메가 세타를 서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건 서로끼리 표현하는 방식이 차이인 거고. 뭐냐면은 얘가 연산횟수를 하면은 GM이라는 어떤 다른 그 함수가 있을 때 얘의 상수량한 것보다 항상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만큼 걸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얘보다는 적게 걸린다. 더 나쁘지 않다. 최악에 가더라도 얘 상태까지 나간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작거나 같다는 의미.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입니다. 우리 제기적 알고리즘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리커시브 콜이라고 해가지고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n에서 n 곱하기 n-1, n-1 쭉쭉 해가지고 1까지 곱하죠. 그러면은 n 팩토리라는 것은 n-1 팩토리얼에 n을 곱하는 거하고 같고
n-1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에 n-1 곱하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제 제기적 콜랍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를 반복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기효율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 그 제기효율보다도 반복문이 실제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 사례가 뒤에도 나오는데요. 제기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이거하고 이거 틀린 건 단순하죠 이게. 예. 이제 직관적으로 이걸 딱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기적 알고리즘. 그래서 여기처럼 F4를 호출하면은 F3을 4 곱하기 F3을 호출해야 되고 또 F3을 호출하려면은 4 곱하기 F2니까 뭐 팩토리얼 2니까 또 2를 호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 결과값이 반환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계산값들을 계속 저장해놓은 스택이라든가 이렇게 더 부가적인 공간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뒤에 가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복잡도는 똑같지만 추가적인 부담 때는 반복문을 사용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 앤 컨커 메서드가 있는데 분할 정복 기법인데 사실은 분할 정복 기법은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이 다 이 원리예요. 이 분할 정복입니다. 다른 쪽에도 뭐 소프트웨어 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대부분 사용되죠.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임원분들 혹은 위에 있는 분들이 밑에 있는 분들 감독을 방법을 해. 자,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하나를 찾죠. 뭐 이렇게 찾고 얘는 어떻게 하고 얘는 누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할 때도 많이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부 분할 정복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다 알고리즘을 할 수도 있지만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서 큰 놈 작은 놈 고르고 합쳐가지고 여기서 큰 놈 작은 놈 나오는 중에 큰 놈 그럼 큰 놈끼리만 비교하면 되고 작은 놈 작은 놈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정복 기법이 이와 같은 예입니다. 분할 정복은 추상적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뒤에 이제 반복문을 이용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있고 아까 같이 이렇게 나눠서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얘보다 크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다 그럼 그 다음 값 가지고 얘는 얘보다 크냐 얘는 얘보다 작으냐 더 크면은 값 바꾸고 더 작으면 값 바꾸고 이러면 나중에 돼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죠. 이제 분할 정복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서 최대, 최소값 구한 다음에 또 그 애들 나온 거 가지고 또 비교해서 계속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욕심쟁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하기 어려울 때 쉽게 해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이게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예를 잘 드는 예가 맨날 차이니즈 레스토랑 중국집을 예를 드는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막 여러 개 시켜놨을 때 혹은 뭐 뷔페에 갔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통상 우리가 볼 때 저게 맛있다는 보장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보니까 일단은 난 좋아하니까 초밥 저거 맛있을 거야. 뭐 음식스러워. 근데 딱 먹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딴 거보다 반드시 맛있다는 보장은 없죠. 네. 그래서 욕심쟁이 기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해당이 최적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 음식이 맛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이게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도래 생각하는 상태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모으고 얘에 대해서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해당물 최적의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이 이렇게 방식하고 조금 넘어뜨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식에서 컴퓨터에서 그 어떤 정확한 답을 못 찾는 케이스 있죠. 예를 들어 알파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가 그 처음에 모든 수를 다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처음에 모든 수를 다 두고 계산한다면 아마 얘 처음에 그 바둑 두면 우리가 타임이죠. 이렇게 시간 지나면은 여기 어떤 분이 5, 4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 알파고 바둑 둘 때 저도 놀랬던 게 물론 그런 시간 제한을 주긴 하지만 걔가 보면 거의 시간을 오래 안 쓰고 거의 보면은 알파고가 탁 보면 탁 이렇게 수를 내고 하네. 참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한 번은 저 부분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낭 문제입니다. 배낭 문제는 욕심쟁이 기법 같은 경우 얘예요. 배낭 문제가. 네. 그래서 15kg 안에 우리가 배낭하는 것을 총 가격이 최대가 되죠. 무게 제한입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제한인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 내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을 선택합니다. 근데 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을 선택하는데 얘가 무게가 무거우면 결국 한 개 집어넣고 땡 치는 경우도 있잖아. 또 그보다 적은 가격을 더 집어넣어서 가격이 더 비싸게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비싼 첫 번째 물건을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물건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을 선택했는데 얘가 벌써 13kg가 되죠. 그럼 무게는 15kg이기 때문에 여기서 7분의 1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게가 적은 물건을 선택하거나 혹은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선택합니다. 무게가 적은 물건을 우선 선택하면 네 번째 선택하겠죠. 첫 번째 물건을 선택하니 네 번째 물건을 선택하고 첫 번째 물건을 선택하고 세 번째 물건을 선택하고 10kg, 7kg, 14kg에 두 번째 물건을 또 이렇게 9분의 1만큼 뭔가 선택을 해요. 세 번째는 무게 증가에 대해서 가격이 최대한 많이 증가해요. 다른 무게에 따라 가격을 선택하고 다른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적은 뭐 이거부터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게 욕심쟁이 기법적 그레이드 메소드 알고리즘 하나입니다. 영일 변환 문제라는 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를 12분의 1 뭐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에 이걸 쪼갤 수 없는 게 되면은 선택하면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게 영일 변환 문제라는 얘기예요. 쪼갤 수 없을 경우.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할게요.